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중립MG 이번 주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뭐랄까요, 이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포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왜 포기했을까 하면서 의문이 채 가시기 전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윗선이 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대장동의 몸통이 누굽니까? 다 알죠? 저희 팬앤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대장동의 몸통, 그 윗선이 누구냐? 그러면은 과연 오늘 오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치 본인이 다 떠안으려는 것처럼 그런 식의 입장을 냈는데, 정성호 한 사람에서 그칠 문제일까요? 국민들이 더 이상은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나비 효과, 여파들로 인해서, 후폭풍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재명 내려와라, 탄핵해야 된다 라는 여론으로까지 불붙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점으로 저희가 오늘 다뤄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프닝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저희가 오프닝 때 다뤘던 내용부터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 민심이나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해당 소식 처음 접하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사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1심에서 형이 나왔고, 이 대장동이란 건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속된 말로 민간업자한테 몰아줘서 그 사람들이 김만배 이름이 만배 아닙니까? 만배. 그런데 7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7천억 이상 받은 거거든요. 1000배의 이득을 챙겨간 거라. 그래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이 추징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환수해야 될 어떤 공익 환수의 금액을 7,800억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 한 470억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1심은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심에 갔을 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니까 특경법상 배임죄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형법상 배임죄만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그걸 주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황당했는데,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빚어지는 상황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에게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대장동 애들은 착한 놈인가요? 아니, 1심에서 착한 놈이었으면 무죄가 나왔을 그러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대장동을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1심에서 어떻게 규정을 했습니까? 부패 범죄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재명이 첫 번째 내가 그거를 다 사인을 자기가 다 했는데 이렇게 부패 범죄라고 나왔다면 최소한 미안하거나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알고 했으면 공범이고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이나 민주당에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얘네들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설마 이걸 착하다고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쁜 놈을 검찰이 잡아가지고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 결과 나왔는데 일부 무죄도 받고 한 8천억 가까운 돈을 국고에 환수시켜야 되는데 많이 해봤자 470억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 항소해가지고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게 했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뭐죠? 야, 대장동이랑 같은 편이네.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봐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럴까? 정상이 아니잖아. 정상이 아니죠. 이 정상이 아닌 짓거리를 누구 때문에 과연 할 것인가?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결국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중지돼 있으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이 공범의 죄를 적게 해야지 이재명의 죄도 나중에 재판이 진행됐을 때 적게 한다는 거 그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재명이 이 나쁜 놈들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공적인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청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내 죄를 자백한 거다. 그렇잖아요. 실토한 거다. 아니 제가 나쁜 놈이 있어요. 예. 근데 나쁜 놈이 있는데 이 나쁜 놈 관련해 가지고 단죄를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이 단죄를 받게끔 국가 기관이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하게 뭡니까? 캥긴 게 있잖아. 코가 깨인 거잖아요. 그렇죠. 코가 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이재명이 김만배 이 대장동 일당이 나쁜 놈이고 이재명은 뭐 얽혀 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의 수혜자가 누구냐를 봐야 되잖아요. 이 대장동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동규로 퉁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 그쪽에서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1심에서 명확히 유동규는 중간관리자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의 재선 때 선거 두 번째 나올 때 활동을 했다고 그걸 알고 이재명이 인식했다는 걸 명시적으로 박았습니다. 판결문에. 그리고 특혜를 줬다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짬짬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 유동규는 중간관리자고 성남시의 수뇌부가 그렇죠. 이걸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누굽니까? 뭐 저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성남시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뇌부라고 하면 수뇌부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이 들어가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장이 빠질 수가 없죠. 수뇌부가 이빨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고 본인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재명의 아버지가 난 민노총인 줄 알았어. 근데 민노총 말고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또 김만배네요. 또 다른 아버지. 김만배. 생각해 보시죠. 김만배 나쁜 놈을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예. 우리 국민 중에 김만배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7억 투자해가지고 7천억을 싹 가져가는 그 7천억을 가져간다는 게 뭡니까? 부당이득이고 그거는 성남 시민한테 갈 돈을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만든 그 프로세스를 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재판이 중단됐으니까 재판부가 이재명이라고 딱 얘기 못한 거지만 1심 재판부에 나올 걸 봤을 때 중간관리자는 유동규고 나머지는 뭐냐? 수뇌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김만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항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7,800억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추징을 못 합니다. 추징을 못 해요. 왜 못 하냐?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예. 그 이상의 형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김만배 일당 그 대장동 일당들은 본인이 유죄받은 것들은 항소심에서 다퉈가지고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검찰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세게 추징하고 싶거나 형을 더 때리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는 아예 애초부터
재판이 열리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항소를 포기한 건 뭐냐? 항소를 포기한 건 뭐냐? 1심 이상으로는 중형을 받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김만배에 대해서 이렇게 될까? 단순히 김만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김만배가 이재명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나 상관 안 한, 아니 관여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라서 이게 그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피선거법 박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인데 그게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신박한 논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토론은 이렇게 즉자적으로 막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거짓말, 소극적인 거짓말 하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예. 이 핵의 망측한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권순일이거든요. 권순일 대법관인데 권순일을 누가 마크했느냐? 김만배가 마크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권순일 그 대법원에 수시로 들락날락했습니다. 예. 근데 이 권순일을 누가 또 관리했느냐? 나중에 대법관에서 나왔을 때 화천대유 고문으로 해서 돈 월급을 1,500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뭐죠? 김만배, 이재명 그리고 권순일. 이재명의 그 날아갈 수 있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서 권순일이 살려준 거잖아요. 진짜 황당한 궤변으로 거짓말이 어떻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궤변을 가서 7대5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기사 회생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도 머리가 있잖아. 국민들이 볼 때 야 대장동 일당 이 사람들 나쁜 짓을 해서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 법무부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뭐지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욕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김만배한테 도움을 준 거잖아요. 돈도 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량도 줄어들겠죠. 심지어 배임죄 처벌을 배임죄를 없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중간에 살다 나와.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김만배한테 코가 깨었다고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렇죠. 이거는 진짜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루님 10,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님도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전에 입장을 밝혔죠. 네. 예.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근데 정성호가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그렇죠? 더 위에 있다. 그 위가 누겠습니까?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대통령실 수뇌부라고 하십시오. 대통령실 수뇌부. 예. 이재명을 지칭 안 했네. 예. 대통령실 수뇌부 뭐 대통령실 뭐 넓으니까. 예. 자. 참. 이게 모든 것들은 수혜자가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그런데 알아서 대검이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단독 기사가 뭐냐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소폭이 용산 법무부와 관계 고려해야 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실토한 거잖아요. 실토한 거죠, 사실상.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지금 검찰 연구관들 있지 않습니까? 대검에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설명해라. 그래서 쫓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쫓아가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노 고난대행이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뭐가 이게 뭐죠? 힘들어서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 정부 아래서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이잖아요. 아니, 검찰이 뭡니까? 검사가 나쁜 놈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쁜 놈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어 스태핑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이냐. 정성호. 정성호. 네. 김만배의 변호인이구나.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 구형한 거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 뭐 한 7, 8천억 있는데 그거 그래도 400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나온 거야. 그 정도면 많이 받은 거야. 이거잖아요. 만족하고 끝내. 그래. 만족하고 끝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나쁜 놈을 잡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김만배 일당의 변호인입니까?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워딩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가운데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이 버는 돈을 사기당해 갖고 사기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감성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생선 팔아 버는 사람들 사기치는 그런 사람 잘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8천억, 7,800억 정도 부당이득이면 생선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 몇백만 마리 팔아야 됩니까? 아니 제가 인생 끝날 때까지 먹겠는데요. 그 돈이면은 생선을 배불리?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거예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렇게 시장 통해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이 이 어렵게 사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맥락상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감성팔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근데 김만배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뇌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냐면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속이는 거지. 저는 그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벌써 3번째 얘기하는데 뭐냐면 대장동 나쁜 놈들이잖아. 나쁜 놈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면서 생선 팔아 버는 분들 사기 당하는데 이분들 잘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7,800억 원 국민 혈세 국민들의 몫을 뺏어간 놈 부당이득 이 사람을 옹호하는 발언을 어떻게 하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본인 이가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이가 빠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되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궤변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기도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그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했던 그 궤변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또 분명하게 노만석이 뭐라고 얘기했냐? 항소 포기는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고려했어야 한다. 실토를 했죠. 그리고 전 또 어이없던 게 항소 포기라는 말보다는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쓰래요. 저번에는 코스피 붕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럼요. 쓰면 안 돼요. 왜 이럽니까? 용어 가지고 숨 고르기 아닙니까? 숨 고르기. 이게 보면 좌파 애들이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언어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언어. 항소 자제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프레임을 가지고 항상 이제 싸우는 건데 자제라는 표현을 안 쓰죠. 항소 자제. 포기면 포기죠. 그리고 더 웃긴 게 항소를 자제한 게 양심적인 행위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뚫린 게 입이라고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는데 나쁜 놈 잡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제하는 게 양심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잖아요. 피고인이잖아요. 이재명을 물타기 위해서 나쁜 짓 한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으로 만들면 흘러가서 이재명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희생을 국민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결국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주정의. 정의라고 얘기하고 이게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설계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당군일의 최대 최재형. 예. 예? 그리고 이재명이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권자입니다. 승인권자입니다. 설계권자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1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1심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리어 대장동 일당이 진짜 이게 주진우 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8년을 받았거든요. 8년. 김만배가. 그러면 이제 한 7,800원을 땡겼으니까 원래 범죄 수익이니까 뺏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거기 살면 하루당 2억을 버는 셈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2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년에 2억이면 700억 정도 되나요? 365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8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하루에 여기에서 2억.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명은요. 배임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럼 중간에 나오면? 중간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볼 때 100억일 수도 있어. 1000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저는 정도껏 해 먹어야 돼요. 네. 이재명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재판을 중지시키는데 대통령이면 재판을 왜 중지시켜요? 그 헌법 84조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추에서 추가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거 하나 물으면 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소추했잖아요. 그럼 소추에서 추가 재판이잖아요. 그럼 국회가 재판했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소추는 그냥 기소입니다. 재판은 그냥 재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긋나는데 재판 중지하는데 이거를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게 공소 취소고 재판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없애는 것도 좀 그러는데 거기에서 좀 그러니까 그럼 배임죄를 없애겠다. 그리고 또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그것도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해서 그것도 유죄 판단 그것도 없애겠다. 제3자 뇌물죄도 없애겠다. 그리고 대법원으로 만약에 가면 대법관들을 피고인 이재명이 내 재판을 판단할 재판을 할 대법관을 내가 임명하겠다. 자기 손으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유죄가 나오더라도 헌재로 끌고 가서 사심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뭡니까? 그리고 판사, 검사 나한테 불리한 판결 내리잖아요. 그럼 법 왜곡죄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탄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진짜 저도 말하면서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한 6, 7개가 7, 8개가 다 이재명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일병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을 보면서 와, 김만배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살린다?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이거는 김만배는 대변인이고 이재명 주변에 대장동 변호인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법제처장도 있고. 이번에 또 10년지기 됐던데 이재명 10년지기가 또 됐어요? 10년지기가 또 어디로 막 예. 알박기 막 하는구나. 예, 신났네. 10년지기가 이번에 잠시만요. LH 주택 공급 구원투수의 이헌욱 변호사 이재명과 10년지기입니다. 이 사람 저건데.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헷갈리는데 네. 이헌욱이라는 사람이 그 이재명 아파트 옆집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른바 초밥 그 많은 초밥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그 옆에 잠시만요. 이름이 이헌욱이죠. 이헌욱이고요. 변호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언론 기사 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LH 주택공급 구원투수의 이재명 10년지기 이헌욱 변호사 이재명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사라고 합니다. 10년지기로 네, LH 사장에 유력하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 이재명 사람들이에요. 곳곳에 이 사람마저 이제 임명이 되면 맞습니다. 제 기억이 맞네. 맞나요? 이 사람이 뭐냐면
법카 가지고 문제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옆 2402호에 경기주택공사에서 판교 사업단 직원 숙소 용도로 내서 전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옆에.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그렇게 뭐 초밥 그런 거 많이 먹을 때 이쪽에 뭔가 갖다 준 거 아니냐. 아, 채팅에 올라왔어요. 그 빨강머리애님이 옆집 초밥 샌드위치라는 채팅을 썼는데 치셨는데 위에 예, 이런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진상의 고교 동문이기도 한 이현욱 사장. 이현욱이 그때 경기주택공사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왜 사장 뭐 지금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 이재명 지사 자택 옆집을 직원 숙소 명의로 전세를 얻었을까? 왜? Why? 그러니까 뭐냐면 공직을 이용하면서 이재명의 선거 때 뭔가 동원된 거 아닐까? 이 집은 실제 어떤 용도로 쓰여졌을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자택에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인분의 미스터리 빗장이 풀리고 있다. 이거를 그때 누가 얘기했느냐? 선거 시절에 2022년 2월 달에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네요.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로 주말 동안 들려온 소식 때문에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이 민심이랑 여론이 요동치고 있어요. 진짜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뭐 방송에 나오는 유튜브 방송, 종편 방송 등등 나오는 패널들이 말하는 게 김현지가 뇌관일 줄 알았는데 이재명 정권이 무너진다면은 뭐 탄핵된다면은 김현지가 뇌관일 줄 알았는데 이번 소식을 듣고 아니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내리막 혹은 뭐 이재명 탄핵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주요 인물을 보셔야 됩니다. 만배, 김만배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김현철인가요? 김원철이 법제처장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1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그 기사 나온 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본 적이 없다. 그 말도 안 돼요. 벌써 거짓말 하잖아요. 네. 김만배를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화영. 그리고 세 번째가 김현지. 제가 볼 때. 그런데 왜 이 세 사람을 주요 포인트로 보야 되느냐? 이재명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화영은 뭡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서 법정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북 송금 관련해서 빼박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동규가 이제 김현지랑 좀 관련이 됩니다. 유동규가 검찰에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현지가 이화영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가 이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이후에 바뀐 변호사들이 어떤 황당한 얘기를 했냐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그거를 이화영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 말고 나중에 바뀐 다른 변호사마저도. 다른 변호사들이 그걸 왜 그랬냐면 겁박을 한 거예요. 대법원 아니 그 법원을 이재명이 유죄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 이화영한테 유죄 주면 안 돼.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SNS를 친 겁니다. 도와줘. 너 적극적으로 도와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화영이 입을 열지 않았죠. 나 이거 소주하고 회 먹고서 내가 회의당해서 했다. 근데 대법원에서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총선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배치들이 갔습니다. 이화영 만나러. 예. 그때 이화영이 명언을 남깁니다. 당신들 누군가 대속해서 당신들을 배치단 거야. 대속이 뭐죠?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져가지고 당신들 배치 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 사람이 뭘 했는데? 그러니까요. 안 불어서 그런 거잖아요. 안 불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뇌관이 되고요. 네.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을 사면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지난 8.15 사면 때. 그렇죠. 이화영을 시키고 싶었어. 근데 이화영은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랑 결부됐잖아요. 예. 이화영을 사면 못 시킨 겁니다. 근데 이화영이 지금 들어가서 기분 나쁘거든 지금. 자기는 지금 벌 받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떵떵거리고 살잖아.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김만배인 거죠. 김만배는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면을 못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사면 못 시키는데 화끈하게 뭘 쓰느냐? 항소 포기, 재판 중지, 재판 없애기, 배임죄 예. 없애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뭐 이재명 그냥 무죄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좋잖아. 김만배 입장에서 뭐냐면 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뭐지? 내 세상이네. 와 하루에 내가 1일마다 2억씩 내가 받을 수 있고 적립할 수 있고 좀 지나면 배임죄도 화끈하게 없애준다? 그럼 이화영 김만배 일당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이거 관련됐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안 하죠. 네. 돈으로 입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남욱은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자기 협박했다는 식으로 지금 하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뭘 합니까? 민주당이 또 부안해동하면서 흥분하면서 야 검찰 잘못됐어. 한 숟갈 거들죠. 그러면서 공소를 또 취소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뻔한 스토리입니다. 뻔한 스토리인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재명의 문제점은 진짜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부터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무감각해요. 근데 이게 이재명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이재명이 지가 잘못 지은 죄가 있어서 어떻게 됐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잖아요. 맞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대장동 관련해서 김문기 모른다고 했다가 새빨간 거짓말 나왔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 관련해서 1단계에서 자연녹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4단계 상향했거든요. 무려 4단계나. 그렇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인섭인데 김인섭이 누구냐?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 성남시 그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업체가 70억 가까이 돈을 주고 그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그 백현동 때 뭐라고 했냐? 이거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이 나왔잖아요. 대법원 판결로. 와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잘못이 이 사람이 권한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제도를 공격하는 거고 대법원을 공격하는 거고 검찰을 없애고요. 야당을 없애고요. 지금 어땠습니까? 장성들을 확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 사회에 TF 만들어가지고 적폐청산 시즌2 내란 관련 내란 하면서 자기들 사람으로 쫙 줄 세우고 알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진짜 독재? 이 단어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지금의 극악스러운 행동들을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게 또 심각한 게요. 지금 또 속보로 나온 게 전국의 검사장, 지청장들이 집단 성명을 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하라고 뭐 이런 속보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오늘 뭐 이 얘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다루려고 했는데 약간 좀 이 얘기를 좀만 해볼까요? 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채팅창에 있는 분은 구독자 여러분도 그렇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세상은 몇 번이라도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지? 그런데요. 침묵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우리처럼 어떤 사안별로 댓글을 달고 광장에 나오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볼 때 좀 답답하죠. 하지만 이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서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지율이란 건요. 선행하기보다는 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 뭔가 극적인 상황이 됐을 때 지나고 났을 때 나중에
나중에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율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제 ARS 같은 경우 지지율은 이제 50%가 끝났고 네.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50% 초반대 중반대 나오는데 예.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